추운 겨울철에 흔들리는 혈당, 조여드는 혈관. 이 모든 걸 막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면 먹어도 괜찮아요. 떡국 먹어도 됩니다. 칼국수도 수제비도 다 드셔도 됩니다. 정말일까요? 겨울만 되면 몸이 무너지고 식후마다 졸음이 쏟아지고 혈당이 요동치던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왜 같은 라면인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식후마다 무너지는 걸까요? 그 한 가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겨울이 우리 몸에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겨울만 되면 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전날과 똑같은 밥을 먹었는데도 혈당이 유난히 높게 나오고 평소처럼 걸었을 뿐인데 숨이 찹니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유 없이 피곤함이 몰려오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죠. 이 낯선 변화가 무섭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긴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겨울이라는 계절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기온이 조금만 내려가도 혈관은 즉시 조여들고 그 좁아진 혈관은 평소보다 훨씬 예민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빠르고 크게 튀어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겨울이 되면 사람들은 더 뜨겁고 더 부드럽고 더 빨리 흡수되는 음식들을 찾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음식들, 떡국, 칼국수, 수제비, 라면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음식들이 겨울에 특히 위험해지는 이유는 이미 조여있는 혈관 위에 갑작스러운 혈당 폭등이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겨울마다 컨디션이 무너지고 식후 졸음이 쏟아지고 하루가 버거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흔들림의 원인은 음식도 나이도 아닙니다. 몸이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식단을 바꿀 필요도 없고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몸이 먼저 안정될 수 있는 한 가지를 식사 전에 넣어주는 것.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혈당의 상승폭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동안 겨울만 되면 무너졌던 몸의 리듬이 믿기 힘들 정도로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이야기할 7가지 채소는 겨울철 혈당과 혈관이 감당하지 못하는 속도를 차분하게 낮추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몸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겨울만 되면 몸이 유난히 힘들었는지,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부터 무엇을 단 한 입만 바꾸면 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오늘이 여러분 몸이 달라지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겨울이 더 편안해지도록 언제나 곁에서 천천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은 생각보다 우리 몸을 빠르게 바꿔놓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을 몇 걸음만 걸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손끝이 유난히 얼얼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한 체감 온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혈관은 몸속 열을 지키기 위해 순식간에 좁아집니다. 이 과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이지만 문제는 이렇게 좁아진 혈관이 외부 자극에 훨씬 예민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더 세게 뛰고 식사를 하면 혈당이 평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활동량 감소입니다. 겨울은 자연스럽게 몸이 움츠러드는 계절입니다. 같은 거리를 걸어도 더 힘들게 느껴지고 외출 자체가 줄어들면서 몸을 부드럽게 움직일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근육은 혈당을 소비하는 가장 큰 기관인데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이 사용하는 포도당의 양도 감소합니다. 결국 평소와 같은 밥 한 끼, 같은 국 한 숟가락의 부담이 겨울에는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겨울에 찾는 음식들의 특성이 문제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뜨겁고 부드럽고 한 숟가락만 먹어도 속이 편안해지는 음식들. 떡국, 칼국수, 수제비, 라면.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은 씹는 시간이 짧고 삼키기 쉽고 위에서 빠르게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찬 공기로 이미 혈관이 조여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음식이 들어오면 혈당은 더 가파르게 오르고 혈관은 더 큰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겨울만 되면 평소보다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식후 피로가 유난히 심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겨울철 혈당과 혈관의 흔들림은 절대로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몸이 약해져서도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면 혈관의 반응 속도도 혈당의 움직임도 함께 변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흔들림은 결코 조심만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잡아야 하고 받쳐주어야 하고 속도를 낮춰주어야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식의 선택보다 몸이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같은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식후 피곤함 없이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띵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음식 자체가 아니라 그 음식을 받아낼 우리의 몸 상태가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이숙자 어르신은 매년 겨울이 되면 식사 후 심장이 불편해지는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평소엔 별 문제 없이 먹던 칼국수도 겨울만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오후 내내 졸음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검사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같은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의사가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겨울에는 혈관이 평소보다 훨씬 민감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더 큰 부담을 느끼지요. 그제야 이숙자 어르신은 이유를 이해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겨울이라는 계절이 먼저 몸을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우리 몸을 흔들어 놓을 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음식 조절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고 무엇을 먼저 준비하느냐입니다. 겨울철 혈당과 혈관이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이유를 이해하면 이제 다음 단계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바로 이 흔들림을 가장 효과적으로 잡아주는 슈퍼 채소 7가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는 일입니다. 이 채소들은 단순히 영양이 좋은 식재료가 아니라 겨울철 몸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안정장치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채소든 많이 먹으면 건강해지고 어떤 음식이든 채소만 곁들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지요. 그런데 겨울철 혈당과 혈관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 익숙한 믿음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모든 채소가 우리 몸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채소는 혈당의 속도를 잡아주지만 어떤 채소는 오히려 더 빠르게 올려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도 이런 반전의 주인공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감자입니다. 감자는 보기에는 전혀 달지 않고 채소라고 부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먹곤 하지만 혈당을 올리는 속도는 꽤 빠른 편입니다. 특히 겨울철처럼 혈관이 이미 수축해 있는 상황에서는 감자의 포도당이 더 빠르게 흡수되면서 식후에 나른함이나 두근거림을 만들기도 합니다. 고구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군고구마 한 개를 먹고 나서 금세 포만감과 함께 피로감이 밀려오는 이유는 그 달콤한 속살이 혈당을 순식간에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따뜻해지지만 혈당은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았다 내려옵니다. 단호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식의 상징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익혀서 먹으면 당지수가 더 높아지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런치로 단호박 스프를 먹고 나서 갑자기 졸음이 몰려오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그건 단호박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옥수수도 채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곡물에 더 가까워 혈당 상승을 일으키는 식품입니다. 겨울철 간식으로 뜨끈한 삶은 옥수수를 하나 먹으면 포만감은 생기지만 혈당은 빠르게 위로 튀어오르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믿음의 한 가지 문장을 덧붙이면 됩니다. 바로 채소도 목적에 따라 골라 먹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겨울처럼 혈당과 혈관이 예민해지는 시기에는 채소의 종류가 혈당 변동폭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채소는 흡수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어떤 채소는 흡수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 혈당을 부드럽게 완충시킵니다. 결국 문제는 음식 자체가 아니라 몸이 흔들리는 계절에 어떤 채소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사례가 떠오릅니다. 68세 박정호 어르신은 겨울만 되면 칼국수를 먹고 난 뒤 2시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밀가루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문제는 식사 전에 늘 먹던 고구마였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던 고구마가 겨울철에는 혈당을 더 빠르게 올려버렸고 이미 높은 혈당 상태에서 칼국수가 들어오니 몸이 버티지 못했던 거죠. 고구마를 줄이고 대신 다른 채소를 조금 곁들이기 시작하자 같은 칼국수를 먹어도 식후 피로가 훨씬 줄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음식보다 조합과 순서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문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든 채소가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좋은 채소를 잘 고르면 겨울의 흔들림은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슈퍼채소 7가지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철 혈당과 혈관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채소들의 세계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7가지 채소는 단순히 영양이 좋은 식재료가 아닙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이 만들어내는 몸의 변화, 혈관의 긴장, 혈당의 요동을 부드럽게 완충해주는 우리 몸의 겨울 속도 조절 장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채소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지만 이 7가지는 특히 겨울에 더 빛을 발합니다. 각각의 기능도 다르지만 함께할 때 그 시너지는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은 조용하지만 함께 모이면 큰 따뜻함을 만들어내는 어릴 적 동네 어른들 같은 느낌이랄까요? 처음 소개해드릴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겨울철에 특히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는 채소입니다. 찬 공기가 닿는 순간 혈관은 순간적으로 조여들고 이때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염증 반응이 생기곤 합니다.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은 이 예민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안정시켜주고 식사 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면이나 떡처럼 부드럽고 빨리 흡수되는 겨울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하게 느껴지죠. 같은 라면 한 그릇이라도 브로콜리를 곁들인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몸 반응은 생각보다 확연히 달라집니다. 면발은 여전히 맛있지만 내 몸은 덜 흔들립니다. 이게 바로 브로콜리가 겨울철 식탁에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채소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겨울철의 식사 속도를 조절해주는 아주 따뜻한 완충장치 같은 존재입니다. 겨울에는 찬 공기 때문에 위장 움직임이 느려지고 여기에 뜨끈하고 부드러운 국물 요리가 들어오면 음식이 더 빠르게 흡수되면서 몸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양배추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장벽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젤 같은 층을 만들어 이 흡수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춰줍니다. 그래서 같은 떡국이라도 같은 칼국수라도 양배추 한 줌만 곁들이면 식후 졸음이나 더부룩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맛은 거의 변하지 않는데 몸의 반응은 부드럽게 안정되는 느낌. 그게 바로 양배추의 힘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채소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겨울철 많이 흔들리는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는 채소입니다. 겨울에는 혈관이 찬 공기에 반응해 더 쉽게 수축하고 이 수축이 지속되면 혈압과 혈당 모두 오르기 쉬워집니다. 시금치 속 마그네슘은 이 긴장된 혈관을 조용히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시금치를 함께 먹은 날은 몸이 덜 답답하고 가벼운 움직임에도 숨이 찼던 느낌이 한결 줄어듭니다. 손발이 유난히 차고 식사 후 가슴이 괜히 조여드는 듯한 분들에게 시금치는 겨울의 작은 숨구멍이 되어줍니다. 네 번째 채소는 케일입니다. 케일은 거칠어 보이는 잎과 달리 우리 혈관에게는 아주 부드러운 회복 에너지를 주는 채소입니다. 설포라판이 브로콜리보다 강한 밀도로 들어있어 겨울철 반복되는 혈관의 수축과 이완으로 인해 생기는 작은 상처들을 빠르게 정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겨울이 되면 자꾸만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느껴지거나 식후 컨디션이 오래 불편한 분들은 케일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의외로 빠른 변화를 경험하곤 합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여유를 찾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깻잎입니다. 깻잎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가장 손쉽게 만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겨울철에는 혈관벽이 거칠어지기 쉬운데 깻잎 속 베타카로틴과 식물성 오메가3는 이 혈관벽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해 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같은 식사라도 깻잎을 곁들인 날은 몸의 피로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깻잎의 향이 강할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국물 요리나 면 요리와 함께 넣어 먹으면 향이 부드럽게 사라져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채소는 청경채입니다. 청경채는 겨울철 국물 요리와 가장 궁합이 좋은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씹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늘어나 식사 속도가 차분해지고 물이 많은 채소 특성 덕분에 위에서의 흡수 속도를 부드럽게 조절해 줍니다. 라면이나 칼국수 같은 음식은 빨리 먹기 쉽고 빨리 먹을수록 혈당이 더 가파르게 오르는데 청경채가 들어가면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부담 없이 국물에 스며들면서도 식사의 리듬을 부드럽게 조정해주는 고마운 채소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채소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겨울철 혈관이 겪는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찬 바람에 혈관이 쪼여들면 그만큼 혈관벽에는 작은 손상들이 생기는데 양파 속 케르세틴은 이 손상들을 완화시키며 혈관을 깨끗하고 안정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식사 시작 전에 양파를 조금만 섭취해도 식후 혈당의 변동폭이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겨울철 식사 습관을 조금만 바꾸고 싶은 분들에게 양파는 정말 유용한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63세 이정미 어르신은 겨울철 운전이 무서웠습니다. 점심 식사 후 마트에 가려고 운전대를 잡으면 어김없이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신호대기 중에도 눈이 감기고 고속도로는 아예 엄두도 못 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걱정만 하다가 겨울엔 아예 외출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식단도 조절해보고 간식도 줄여보았지만 별다른 차이가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식사 순서를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밥이나 국물 요리를 먹기 전에 양파와 시금치 같은 채소를 먼저 조금 먹는 것이었습니다. 단 몇 주 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훨씬 덜 흔들리고 식후의 무거움이 줄어들면서 겨울철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제일 놀랐던 건 이 작은 변화가 자신이 먹는 음식의 종류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 사례는 모두 다른 상황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이 흔들리는 계절일수록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 어떤 채소를 먼저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7가지 채소가 왜 특별한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채소들을 어떻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해 겨울철 혈당과 혈관의 흔들림을 부드럽게 잡아주는가, 그 실천 전략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채소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면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채소들을 겨울철 식사 속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식단을 만들어야 하는 줄 알고 부담을 느끼지만 사실 겨울철 혈당과 혈관을 지키는 데 필요한 습관은 아주 소소한 변화에서 시작합니다. 거창한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평소 먹던 식사 속에 작은 조정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차림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듯이 겨울의 식탁도 그 계절에 맞는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순서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어떤 것을 먼저 먹느냐가 식후 혈당과 혈관의 상태를 크게 좌우합니다. 겨울철에는 혈관이 이미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음식을 갑자기 들이기보다는 먼저 부드러운 완충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게 바로 슈퍼 채소 7가지 중 한두 가지를 식사 전에 가볍게 먹는 겁니다. 브로콜리든 시금치든 양배추든 상관없습니다. 식사 시작 전에 채소가 몸속에 먼저 닿으면 뒤이어 들어오는 음식의 흡수 속도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혈당의 상승폭이 완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은 식사 속도입니다.
겨울엔 뜨끈한 음식이 주는 포근함 때문에 평소보다 더 빨리 먹게 되지만 이 빠른 속도는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씹는 시간을 늘려주는 채소가 필요한 겁니다. 청경채나 양배추처럼 식감이 있는 채소들은 식사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주고 같은 음식도 전혀 다르게 몸에 들어오도록 도와줍니다. 씹는 시간이 늘어나면 위에서의 소화도 부드러워지고 혈당의 움직임은 더욱 안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 조절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무엇을 줄여야 하나인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더할 것인가입니다. 겨울철 혈당과 혈관을 지키기 위해 줄여야 할 음식보다 먼저 채워야 할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이 7가지 채소입니다. 모든 음식을 바꾸기 힘들다면 식탁 맨 안쪽에 이 채소들 중 한두 가지를 늘 올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올라와 있는 것만으로도 식사 습관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면 손이 가고 손이 가면 몸이 반응합니다. 이 채소 활용법은 밥상에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식하면 혈당이 오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곤 하지만 식사 순서 하나만 바꿔도 몸의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국 한 숟가락을 먼저 뜨기보다 식탁에 함께 나온 양파나 채소 무침을 먼저 한두 젓가락 먹고 시작하는 겁니다. 부추나 양파 같은 채소는 대부분 식당에서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외식 자리에서도 이 작은 순서 변경이 몸의 흔들림을 크게 줄여줍니다. 간식을 먹을 때도 비슷합니다. 겨울이면 고구마나 떡, 붕어빵 같은 간식이 더 달고 더 따뜻하게 느껴져 쉽게 손이 가곤 합니다. 하지만 간식 앞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간식을 먹기 전에 생양배추나 오이 한두 조각만 먹어도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매우 완만해집니다. 물론 간식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간식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되는 여유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이 방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건 겨울철에는 물과 채소를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실내 난방으로 공기가 건조해지고 혈액 점도가 높아지기 쉬운데 물과 채소는 이 흐름을 부드럽게 바꾸어 줍니다. 겨울철 유독 피곤함이 몰려오는 날이라면 음식의 종류보다 몸의 촉촉함을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채소에 든 수분과 식이섬유는 우리 몸을 속부터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겨울의 작은 보약입니다. 이처럼 겨울철 식탁에서 중요한 건 음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몸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라면이든 밥이든 떡국이든 무엇이 들어오든 몸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받아낼 준비를 해두는 것. 이게 겨울철 혈당과 혈관 관리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슈퍼 채소 7가지는 바로 이 준비를 도와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채소는 특별한 조리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값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그저 식탁 위에서 조금 더 자주 만나고 식사 시작 전에 한 입이라도 먼저 챙기기만 해도 겨울철 흔들리던 몸이 한결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겨울은 그 어느 계절보다 우리 몸에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찬 공기는 혈관을 긴장시키고 따뜻한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며 줄어든 활동량은 몸을 조금 더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흔들림은 최소한 줌으로도 충분히 부드럽게 완충할 수 있습니다. 겨울의 식탁에서 중요한 건 음식을 줄이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안정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채소가 몸속에 먼저 도착하면 뒤에 들어오는 음식들이 훨씬 차분하게 흡수되고 같은 하루지만 훨씬 가볍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는 며칠 만에 몸의 리듬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겨울에 더 많이 지치고 더 빨리 피곤해졌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 출발점은 크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오늘 식탁 위에 놓인 채소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겨울은 늘 우리의 몸을 조금 더 조용하게,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보라고 말하는 계절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피곤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식사 후 유난히 졸음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반복되면 몸은 이미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신호를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가볍게 흘려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채소를 일상 속에 조금 더 가까이 두는 것만으로도 겨울철 흔들림은 놀라울 만큼 부드럽게 가라앉습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도 없고 완벽한 식단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식사 전에 채소 몇 입을 먼저 먹는 것, 국물보다 채소로 먼저 위를 데워주는 것, 외식 자리에서 양파나 채소 무침을 먼저 곁들이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겨울의 몸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들여보낸 것들로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도 먼저 들어온 것들이 하루의 방향을 정한다는 사실을요. 오늘 식탁 위의 작은 채소 한 줌이 여러분의 겨울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식사 채소 한 입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 겨울마다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겨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봄빛 건강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계절을 응원합니다.